우리 실습 시간에 했던 광고 첫 번째, 우리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어떻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지, 오늘은 흔히 말하는 맞춤 타깃이 아닌 일반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사 기반으로 연령, 기타 인구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서 타깃 잡아서 우리가 광고했던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페이스북 우리 뉴스피드 메인 화면에 PC에서 들어오면요, 오른쪽 맨 끝에 거꾸로 된 삼각형 눌러보시고 거기에서 광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를 만드는 화면이 되고요. 마케팅 목표 캠페인에서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이라는 세 개의 큰 타이틀의 마케팅 목표가 있고, 각 타이틀별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서 마케팅 목표를 갖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여진 어떤 광고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 예를 들면은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이런 곳으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쇼핑몰의 어떤 특정한 상세 페이지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온오프믹스와 같은 어떤 강의나 세미나에 사람들을 모으는 그 세부 화면으로 가고자 할 때는 트래픽을 선택하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자, 트래픽을 누르고 나면 밑에 해당되는 캠페인의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름. 자, 이 이름은 보통 나중에 캠페인이 많아지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무슨 광고를 했었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큰 폴더가 있고, 그 폴더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안에 이제 작은 폴더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 안에다 파일을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 제가 쓰는 방법은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2018-0325, 즉 오늘이 3월 25일 날 한 광고고요. 이 광고는 예를 들어서 4월 세미나 모집이다. 세미나 모집. 혹은 4월 세미나 모집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A 상품, 네, 뭐 판매 촉진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나중에 이게 무슨 광고였는지 알 수 있도록만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마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우리가 광고가 나가는 시간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제해야 될 그 결제 금액에 대한 표시, 달러로 할 건지 원으로 할 건지 이런 화면들이 나올 텐데요. 그 화면이 나오신 분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시간대와 그다음에 한국 혹은 원화 이 부분이 맞게 돼야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계정은 사용을 할 수 없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캠페인을 설정하고 나면 이제 광고 세트가 나오는데요. 이 광고 세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광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그 광고가 나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광고 비용은 내가 얼마의 예산을 갖다 지출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광고 세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하는 큰 폴더, 그거의 이름을 정했듯이 이 광고 세트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 세트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광고 세트 이름도 저 같은 경우는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2018-0325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타겟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독서 관심 40대 이 정도만 넣어도 되겠죠. 그럼 독서에 관심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내가 3월 25일 날 어떤 광고 세트를 만들었었더구나. 즉 내가 알아보기 쉽게 광고 세트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세트는 이 안에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예산을 정하고 관심사 등을 집어넣기 때문에 무엇에 관심 있는 나이가 몇 살 혹은 여기다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0대 서울, 그럼 뭐죠? 즉 서울에 있는 독서에 관심 있는 40대들을 대상으로 했던 광고다. 나중에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 세트 이름을 정해줍니다. 밑으로 이제 광고 세트 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캠페인에서 선택했던 게 트래픽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트래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래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할 거냐, 앱으로 할 거냐, 메신저로 할 거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랜딩 페이지, 즉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터치하거나 눌렀을 때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웹사이트를 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즉시 1대1로 상담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신저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메신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카카오톡에 많이 익숙해져서 뭔가 문자는 아닌데 이런 메신저나 카톡 같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로 상담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하세요. 그래서 메신저에 대한 부분도 내 비즈니스와 맞다라고 하면 한 번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 트래픽에서 웹사이트를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밑에 내려오면 쿠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쿠폰은 아직까지는 크게 한국에서는 활용 가치가 전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쿠폰이 있거나 페이스북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그쵸.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이제 타겟이 나옵니다. 즉 내가 하려고 하는 광고가 누구에게 보여져야 되는지 그게 나옵니다. 자, 타겟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우리 탭을 보면 첫 번째가 맞춤 타겟이에요. 자, 오늘은 맞춤 타겟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강의 때 맞춤 타겟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광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때 활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지리적인 기준, 연령, 성별 이런 인구 통계학적 기준과 그리고 타겟,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것들로만 우선 아주 기본적인 광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춤 타겟을 넘어가면 두 번째 위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간혹가다 USA, 미국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는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써 있는 이 밑에 위치를 더 추가하려면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서울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서울을 한글로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도시가 나와요. 도시 기준일 때는 해당되는 도시의 시청, 뭐 도청 이런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영문으로 제가 한번 이번엔 쳐볼게요. 영문으로 서울이라고 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영문으로 서울을 쳤을 때 영문으로 서울을 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아까 분명히 우리가 도시라는 걸 기준 한글로 썼을 땐 도시만 나왔죠. 근데 영어로 썼을 때는 시도도 나옵니다. 자, 도시 기준이었을 때는 우리 시청 중심으로 반경으로 몇 킬로가 기준이 됐던 거고요. 시도에 있는 영어로 된 서울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구역상의 서울, 동그라미가 아니죠. 행정구역상의 서울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한번 행정구역상의 서울을 기반으로 해볼게요. 자, 한번 위에서 잠깐만 읽어보면 지금 이것은 서울, 즉 행정구도 정확하게 행정구역은 아니겠죠. 얼추 행정구역에 맞는 건데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위치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타나죠. 한번 위치에 모든 사람을 눌러보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 위치의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사는 사람 최근 이 위치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즉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래서부터. 이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즉 본인의 거주지가 지금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서울 지역 시도 기준의 행정구역상의 서울보다 200km 더 먼 곳에 거주지가 있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거주지를 입력한 분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을 누르면 서울 지역 즉 행정구역상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한 이 서울 지역에 여행 중인 사람 몇 킬로 떨어져서 200km 이상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산 끝에 일부도 포함이 되려나요? 상당히 먼 곳이 되겠죠. 제주도 이런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은 우리가 지리적인 기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주말에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우리 뭐 인사동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거나 할 때 뭐 들르라고 한다거나 혹은 사실은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할 때 활용하면 훨씬 더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있죠. 여행객들. 자, 그리고 최근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근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집었을 때 그 위치 안에서 페이스북을 해서 그 GPS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을 말해요. 네. 그리고 이 위치에 사는 사람은 나는 거주지가 서울시입니다. 라고 해놓은 분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사는 사람, 이 위치에 모든 사람, 최근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바꾸면 뭔가 화면상에서 바뀌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타겟 규모가 바뀝니다. 네, 타겟 규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서울 지역에 최근에 있었던 사람 하니까 몇 명 나왔냐면 190만 명이 나왔어요. 그쵸? 190만 명이 나왔고 이 위치에 사는 사람을 하니까 520만 명이 나오고 이 위치에 모든 사람 하니까 550만 명 바뀌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단 이 위치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거주지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냐면 보통 유저들이 당신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 대전 이렇게 도시 기반으로 입력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서울이나 대전, 대구, 부산 같은 큰 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위치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원이 나오지만 제가 이따 다시 해보긴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쭉쭉쭉 확대를 해서 지도를 확대를 해서 나는 좀 좁은 지역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도상에 임재천, 홈플러스, 구룡초, 개포동, 달터공원, 지하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논현동인 것 같아요. 자, 논현동을 찍고 A라고 하는 여기 우리 매장이다라고 하면 논현동을 찍고 자, 논현동 반경 우리 매장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볼게요. 최대 도달 범위가 확인할 수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자, 키로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80km로 80km 늘려도 다시 80 치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80km를 늘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오네요. 일단은 1000만 명으로 나와요. 그렇죠? 즉 이렇게 해서 80km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는 이유는 해당되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찍고 싶어 라고 하면은 신촌을 찍고 신촌역 반경 3km 이내 이렇게 찝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신촌역 반경 3km 이내에 사는 사람에 대한 도달을 한국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데이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주지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시도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소지 입력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구역이 좁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우리 그 위치에 사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데이터 도달 범위 인원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사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이 위치에 모든 사람으로 놓는 게 처음 광고를 시작하실 때 광고하시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위치에 모든 사람이 맞을지 혹은 이 위치에 사는 사람이 적당할지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이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이 맞는지는 많은 광고를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내 비즈니스에 맞는 우리 그 포지셔닝 된 사람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위치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저는 지금 아까 있던 논현동 어느 한 지점을 찍었고 거기 반경 12km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찍으니까 지금 몇 명 나왔냐면 18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 위치만 가지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상당히 많은 전시회가 일어나고 있죠. 그 전시회가 내비니스와 관련된 전시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도를 갖다가 확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한국은 조금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 내가 이렇게 도곡동 강남구 여기 선능력 이렇게 찾아서 위치를 찾아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삼성동 코엑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찾은 것 같아요. 테란로가 있고 자, 못 찾나요? 네, 지리적인 위치를 내가 이렇게 지도를 많이 확대하면 아주 작은 도로의 길들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번호 테란로에서 내가 자꾸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코엑스. 그러면 이 코엑스를 핀으로 찍고 예를 들면 코엑스 전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찍힌 곳이 코엑스예요. 자, 이 부분이 코엑스인데 이 코엑스 반경 1km만 찍어 볼게요. 아이고, 지도가 잘못 찍혔네요. 자, 맞게 찍혔네. 맞죠? 코엑스 여기를 찍고 지금 현재 자, 코엑스 반경 1km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서 현재 애완용품 관련된 전시회가 있고 내가 애완용품을 취급한다 라고 하면 코엑스를 찍고 그 코엑스 반경 1km 그러면 그 전시회의 기간까지 설정을 하면 그 전시회 기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물론 그곳을 지나갔거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그 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메디카 전시회에 가고 싶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근데 그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나를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지도상에서 우리가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을 찾아서 그곳을 갖다 찍고 뭐 반경 2km 찍은 다음에 광고를 우리가 영문으로 하고 또 그 광고를 봤을 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우리 회사의 영문 홈페이지로 오게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어 발굴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코엑스를 일단 찍어 놓은 거에서 코엑스 반경 16km 이렇게 찍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짓고 나면 이제 연령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요. 간혹 보면 연령을 되게 넓게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기에 광고를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광고 예산을 갖다가 광고를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광고 연습을 하고 실제 테스트를 갖다 좀 많이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은 우선 처음에는 좁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케팅 쪽에서도 그 제품은 주로 어떤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거야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쓰죠. 혹은 저희는 뭐 10대, 20대, 30대들이 씁니다. 이런 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마케팅에서 내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객들에 대한 페르소나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성을 하고 앞뒤로 연습하실 때 연령을 5살 이하로 한번 좁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40대라고 했으니까 저는 40살부터 45세의 남자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언어준 한국어를 넣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냥 코엑스 반경 몇 킬로 했냐면 16km에 나이는 40에서 45세의 남성이고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최대 도달 범위 여기 보이시죠? 최대 도달 범위가 35만 명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즉 사용 언어가 한국어인 사람들 한국어라고 입력하면 밑에 나타나죠?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몇 명이 빠지죠? 35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4만 명 정도가 빠집니다. 즉
내가 괜히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 외국인들, 한국을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 어떤 홍보를 한다라고 할 필요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입력해 주시고요. 또 반면에 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에서 45세의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외국인들한테 하고 싶어. 그럼 어떤 것도 있을까? 예를 들면 영어라고 치면 그쵸? 영어가 공통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딱 찍으니까 49,000명이 나오네. 그럼 이 광고는 누가 보게 되죠? 코엑스 반경 16km 안에 있는 40에서 45세의 남성인데 주 사용 언어가 영어인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와 지리적인 위치만 잘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광고 홍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 한국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자, 한국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자, 한국어로 하니까 31만 명이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세팅한 값만 읽어볼게요. 제가 찍은 코엑스는 경도와 위도가 37.5119,127.0593이라는 경도와 위도로 이렇게 지도를 우리가 핀 설정했을 땐 표시가 되고요. 그곳 반경 16km에 있는 40에서 45세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성 모두를 타겟으로 했을 때 31만 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고 이 정확하게 내가 만든 타겟이 어떤 사람들, 어떤 타겟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렇게 코엑스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40에서 45세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성들. 근데 이 광고가 어디서도 보일 수 있냐면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설정한 저 위치를 다녀간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여행 갔어. 근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그 광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금 우리가 찍은 이 반경 안에 그 사람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도는 지금처럼 하나만 찍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전을 넣어볼게요. 대전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코엑스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더하기 대전 시청 중심 반경 40km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 많이 우리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엔드 조건, 더하기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복잡한 상세 타겟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상세 타겟팅은 몇 개의 우리가 관심사나 행동 양식이나 이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한 600가지 정도를 기본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우선 그것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여기에다 그 사람들 중에서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요 라고 보통 독서 이렇게 입력하면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더 많은 상세 타겟들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0대, 45세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만 했을 때 31만 명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걸 넣어볼 거냐면 비즈니스라는 걸 넣어볼게요. 영문으로 비즈니스. 자,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긴 들지만 많이 확 줄어들진 않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타겟으로 할 때 20대부터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자, 20대에서 20살부터 한번 35가지 해보고 35의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골랐더니 지금 150만 명이 나왔어요. 이 150만 명 중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자, 150만 명 중에서 얼마나 줄어드나 볼게요. 패션, 쇼핑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얼마 줄어드나요? 많이 줄어들질 않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우리 관심사 타겟보다는 한 박자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관심사, 즉 유사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죠.
BMW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제가 설정한 것. 20세부터 35세 여성 중에서 BMW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했더니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자, BMW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타겟 좁히기라는 걸 통해서 골프라는 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더 줄어들어요. 지금 이 화면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서울 코엑스 중심, 아까 우리가 여기 찍은 서울 코엑스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20세부터 35세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성 중에 BMW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 점점점 좁혀진 거죠. 자, 개념이 좀 오시나요? BMW에 관심 있고 골프에도 관심 있는 20에서 35세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좀 이렇게 허세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비즈니스 쪽에서 자기가 CEO가 있을 확률도 높고, 그쵸?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 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관심사나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관심사를 다 지우고, 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심사는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서 많이 쳐보세요. 특히 한국어로, 제가 하나를 해볼게요. 한국어로 우리 치는 것 외에도 영어로도 우리 많이 쳐보셔야지 됩니다. 보험이라고만 치면 우리 한글에서는 보험이 관심사인 사람, 보험 중개인이 사람, 보험 계리인이 관심사인 사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문으로 인슈어런스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인슈어런스라고 넣으면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험, 한글로 된 보험은 기본으로 나오고 그 밑에 트래블 인슈어런스, 홈 인슈어런스, 파머스 인슈어런스, 글로벌, 그다음에 뭐 제너럴 인슈어런스, 인슈어런스 어드바이저, 컨설턴트가 직업인 사람, 스페셜리스트가 직업인 사람, 엄청나게 많은 인슈어런스와 관련된 관심사 및 직업인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만 검색하지 마시고요. 꼭 영문으로도 같이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현대자동차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 현대자동차는 딱 관심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영문으로 현대를 쳐볼게요. 영문으로 현대를 치면 현대와 관련된 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현대모터 인디아 리미티드. 이건 인도죠. 그죠? 인도. 월드와이드. 터키,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UAE. 또 뭐가 나오냐? 차종이 나옵니다. 아까 현대라고만 쳤을 때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영문으로 현대라고 치면 현대 아반떼에 관심 있는 사람, 투싼에 관심 있는 사람, 엑센트에 관심 있는 사람, 현대 산타페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글로 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타겟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광고 집행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여기에 와서 나와 관련돼서 내 비즈니스와 맞는 어떤 타겟팅이 될 만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행동들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아이디어를 계속 이 안에서 많이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 끝에 상세탕에서 찾아보기라는 걸 누르면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본 세팅해 놓은 600가지 정도의 타겟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 볼 수 있냐?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모든 부모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볼게요. 13세부터 18세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강의할 때 하는 말, 수학의 정석은 광고의 타겟이 누구일까요? 그럼 딱 2가지로 나와요. 고등학생이요, 중학생이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부모님들이요.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책은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학생이 타겟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광고를 저녁 때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친구들의 페북 이야기를 보려고 하다가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수학의 정석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할 아마 자녀들은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쵸? 즉, 그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은 타겟 자체가 이런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여야 되겠죠. 그러면 페북에서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요. 결혼을 했다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페북이 사람들에게 계속 요청하는 정보 중에서 결혼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가 있냐고 물어보고요. 자녀가 있냐고 물어보고 나서는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등을 기록하라고 계속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을 입력하신 분들이 바로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곳 찾아보기 안에는 아까 지금 방금 봤던 이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 외에 다양한 관심사들 한번 볼까요? 식음료 중에서도 알코올성 음료 중에서도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요리 중에서도 독일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음료 중에서도 에너지 음료 좋아하는 사람, 음식점 중에서도 식당을 좋아하는지 커피 전문점을 좋아하는지, 취미 및 활동에서도 애완동물을 좋아하는데 애완동물 중에서도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 중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행동 양식 중에 기념일이 언제? 최근 60일에서 90일 이내였던 사람, 혹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 중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자 말고요. 제가 행동에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브랜드별 모든 모바일 기기 중에서 삼성 제품 중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쓰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들을 갖다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만 입력을 해봤는데 읽어볼게요. 다시 위에서부터. 코엑스 반경 16km에 있는 20에서부터 35세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성분들 중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000명 미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갤럭시 노트 7 쓰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브랜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 중에서 갤럭시 S7을 갖다가 넣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그쵸. 여자분들 노트를 많이 안 쓰시고 이런 그냥 일본 7 같은 걸 쓰기 때문에 7을 넣으니까 최대 도달 범위가 확 늘어나죠. 79,000명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세 타겟팅들은 쳐도 내가 검색을 아무리 해도 워낙 많은 타겟들이 안에 숨어있는 타겟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우리가 연습할 때는 타겟을 많이 넣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만 넣고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타겟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타겟 제외랑 타겟 좁히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아까 있던 갤럭시 S7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패션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쇼핑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빼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갤럭시 S7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쇼핑 및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빼주세요가 바로 타겟 우리가 제외라는 거고요. 타겟 좁히기 개념은 갤럭시 S7을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아까 패션이지 패션 쇼핑 및 패션에 관심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좁혀서 쇼핑 및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달 범위가 여기는 줄어들죠 또. 네, 그렇게 우리가 타겟을 갖다가 제외시키거나 좁히는 방법으로 상세 타겟팅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타겟을 정하면 그 타겟을 나중에 지금 내가 한 타겟을 갖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 또 이렇게 막 지도 설정하시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세팅 값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타겟 이름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 2018-0325 저는 가급적이 앞에 날짜를 무조건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코엑스 중심이었으니까 코엑스 중심 20대 여성 갤노트 갤7 사용자 이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보면은 얼추 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타겟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저장했던 타겟 지금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이 타겟을 얼마든지 다시 불러와서 다른 광고 할 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을 우리가 정하고 나면 이번엔 노출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노출 위치는 그 광고가 어디에 나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 어디에 광고가 나가게 되냐면 아마 자동 노출 위치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노출 위치 수정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노출 위치 수정을 누르면 밑에 각종
우리가 그 광고가 나갈 플랫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에 광고할 건지, 혹은 인스타그램에도 나가게 할 건지, 혹은 오디언스 네트워크에도 나가게 할 건지, 혹은 메신저를 하는 메신저 광고에도 나가게 할 건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요번에 하는 광고는 인스타그램 유저들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의 특성, 이런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나타나도 그 광고를 갖다 클릭해서 어떤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것을 본다 라는 인식이 아직은 페북보단 적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난 빼야겠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가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또 나는 내 거는 오디언스 네트워크 쪽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오디언스 네트워크도 빼시면 돼요. 메신저에 괜히 내가 내 광고가 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메신저도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근데 내 거는 나는 페북에도 나가고 인스타에도 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갖다가 설정을 갖다가 인스타그램도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북에도 나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나가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 페이스북 안에서 피드에 나가게 할 건지, 인스턴트 아티클에 나가게 할 건지, 아니면 인스트림 동영상에 나가게 할 건지, 동영상 칼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설명은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만 볼게요. 페북에 나갈 건지 인스타그램에 나갈 건지 이 정도만 선정을 해서 광고를 우리가 위에 있는 노출 위치를 갖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자, 노출 위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플랫폼 기준으로 삼은 후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대상들, 내 타겟들에게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예산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광고에서 우리 뭐 클릭당 얼마, 어떤 키워드에 클릭당 얼마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CPC, 뭐 CPM, CPA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를 했던 분들은 페이스북에 오면 조금 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어떤 기획서를 올리거나 기안서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떠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할 건데 거기에는 어떠어떤 이유로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바로 예산 기법인 거예요. CPC를 갖다가 얼마로 맞춰서 얼마 동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번 광고는 내가 열흘 동안 이 광고를 집행을 할 건데 이때 쓸 수 있는 내 예산의 범위는 10만 원이다. 그럼 총 예산 10만 원 이렇게 넣으시거나, 열흘 동안 10만 원이니까 나는 일일 예산 만 원, 이렇게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갖다가 CPC당 얼마로 내가 맞춰봐야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하면서는 어렵고요. 그 광고가 다 끝난 후에 결과물로서 방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 혹은 중간에라도 지금 하고 있는 광고는 현 시점에서 결과가 CPC당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C, 클릭당 비용이나 혹은 CPM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변동이 됩니다. 페이스북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일정한 CPC로 딱 맞춰서 하겠다. 이런 광고가 페북에는 어렵습니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산 기법은 크게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정을, 오늘이 3월 25일인데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6일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10, 7, 8, 9, 10. 자, 4월 4일까지 열흘 동안 광고를 하는데 총 예산으로 10만 원을 쓰겠다 라고 하면 하루에, 그쵸, 만 원씩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총 예산 기법으로 열흘 동안 한다라고 하면 이 광고가 내가 원하는 타겟들에게 서서히 보여지겠죠. 그리고 그 타겟들, 내 타겟들이 이 광고를 어떤 타임에 되게 흥미있어하는 그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즉, 광고의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조금 더 예산을 갖다가 더 할당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하고요. 일일 예산 기법으로 해서 똑같은 10만 원을 쓰는데 일일 예산 기법으로 하루에 만 원씩 쓴다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오늘 아침부터 광고가 쭉 집행이 됐는데 오후 한 4시 정도 됐을 때 이 만 원이 얼추 다 소비가 됐다, 소진이 됐다. 그럼 그 시점에서 광고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광고가 시작이 돼서 다음 날은 뭐 오후 저녁 한 7시쯤에 이 만 원이 얼추 다 소진이 됐다. 그럼 그 시점에서 멈추는 개념이 일일 예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광고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계속 어떤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어떤 이런 게 있겠죠. 꾸준히 내 웹사이트에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 플랜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일일 예산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스팟으로 한 열흘 동안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면서 기획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겠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조금 더 맞을까요? 그렇죠. 총예산 기법이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예산에 따른 도달 인원도 여기서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제가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서 아까 저장해 놓은 타겟 기준으로 했을 때 타겟을 저장하고 광고의 노출 위치를 정하면 이렇게 최대 도달 범위가 79,000명이 나와요. 즉 79,000명 정도가 내가 원하는 타겟이야. 그런데 난 지금 얼마를 쓰기로 했죠? 자, 얼마를 쓰기로 했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일일 예산 10,000원씩 해서 제가 9일로 설정했는데 90,000원을 쓰기로 했어요. 9일 동안. 자, 이런 경우에 하루에 이 광고가 79,000명의 최대 도달 범위, 네가 원한 타겟 중에서 900명에서부터 3,000명 사이에 도달할 거야 라고 추산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도달 범위 편차가 너무 커요. 똑같은 10,000원을 갖다 하루에 지출하고도 어떤 사람은 900명한테까지 도달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000명까지 도달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넣는 예산, 이것에 따라서 무조건 도달 범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게 아니고요.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타겟들, 내가 정한 타겟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타겟으로 정해서 입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등의 수많은 요인들을 따져서 이 도달에 대한 인원을 정해줘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도달을 높이려고 하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즉 반응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비용을 내고도 도달 범위 높아집니다. 그건 페이스북이 가장 유저들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페이스북이 23억이라고 하는 유저들이 광고나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의 컨텐츠들에 노출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페이스북을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 광고주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광고가 비록 노출이 됐지만 해당되는 그 광고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것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 광고는 그쵸, 유저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이 도달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자, 일일 예산을 10,000원으로 했을 때 도달이 900에서 3,000명인데요. 그러면 일일 예상을 10만원으로 하면 당연히 도달은 10배가 늘어나야 되죠. 지금 보겠습니다. 10,000원일 때 일일 추산 도달이 900에서 3,000이었는데 10만원을 넣으면 10배가 되네요. 900이었던 게 9,000이 돼야 되고 3,000이었던 게 30,000이 돼야 되는데 절대 도달 범위가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페북은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그 기본적인 타겟들과 그리고 그 도달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또 10배를 늘리면 당연히 10배가 늘어야겠지만 10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곡선에서 꺾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적정 예산을 갖다가 추산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그걸 넣는 게 제일 좋고요. 이번엔 예산 범위가 좀 우리가 충분해, 얼마의 돈도 좀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 충분한 예산을 갖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정한 타겟들의 최적 예산을 지금 제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일 때 도달의, 즉 내가 넣는 비용 대비 도달의 비율, 즉 증가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좀 파악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광고를 나중에 많이 하신 후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감을 잡으셨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 기법으로 나는 일일 예산으로 하루에 10,000원을 할 거야, 하루에 1,000원을 할 거야, 내가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아까 10,000원으로 했을 때 볼게요. 10,000원으로 하면 링크 클릭이 10에서 60일이에요. 일일 추산 결과에. 이건 솔직히 제가 볼 때 거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달은, 우린 여기서 도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달을 많이 봐야 돼요. 도달을 많이 하고 그 컨텐츠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으면 링크 클릭은 여기는 10에서 60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도달은 900에서 3,000명이 했지만 광고 컨텐츠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할, 진짜 뭐 그냥 휙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날, 관심도 없을 만한 컨텐츠다 그러면 링크 클릭이 빵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링크 클릭은 누가 하는 거냐? 소비자들, 즉 유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도달에 대한, 즉 내 광고가 몇 명한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기법과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예산을 넣고 나면 밑에 되게 복잡한 게 나와요. 뭐 광고 계정 최적화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입찰 전략에서 입찰 한도를 설정하시겠습니까? 클릭당 얼마를 넘어가지 못하게, 뭐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넣지 말라고 해요. 페북은 워낙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워낙 복잡한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동의 형태로 어떤 광고를 한다거나 입찰가의 한도를 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광고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광고 최적화 기준의 입찰 전략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세팅해준, 자동적으로 세팅해준 부분을 그대로 넣고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광고 세트를 설정을 했는데요. 광고 세트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했죠. 위도 37.51, 경도 127.06이라고 하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제가 집었어요. 코엑스 반경 16km 안에 있는 20세부터 35세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성들 중에서 갤럭시 S7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군데에 나가려고 하고요. 제가 이 광고는 열흘 동안 9일로 제가 해놨네요. 9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하루에 10,000원씩 총 90,000원 정도를 지출할 예상입니다. 이 세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 세팅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광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즉 컨텐츠, 보여질 어떠한 컨텐츠, 네가 정한 그 목적으로, 방금 그 예산으로, 그 타겟으로, 그리고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노출을 시킬 어떤 디자인, 어떤 모양,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데 라고 하는 게 광고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광고를 만듭니다. 자, 광고 이름 제가 간단하게 또 정하겠습니다. 2018-0325 동영상에 의한 광고, 동영상 광고,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쇼핑몰로 연결한다. 동영상 케이스 쇼핑몰로 연결한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월 25일날 내가 만든 건데 컨텐츠는 동영상 컨텐츠였고 쇼핑몰에는 우리 뭐 어떤 상품을 갖다가 연동시켜 놓은 거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그곳에 우리가 집어넣는 각 캠페인 이름, 광고 세트 이름, 광고 이름은 내가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쉽도록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고 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기존 게시물 사용과 광고 만들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기존 게시물 사용은 뭐냐면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미 뭔가를 올렸는데 그거를 그냥 꺼내서 그것만 광고하면 돼요 라고 할 때 기존 게시물 사용.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씩 보여줄 광고의 디자인이나 어떤 설명들을 내가 만들어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이 광고 만들기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존 게시물 사용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많이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카드 뉴스는 지금 앞에 보이는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는 카드 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인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미리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 놓고 내 페이지에 있는 기존 게시물에서 자, 예를 들면은 보험나라라고 하는 게시물 중에서
어떠한 광고, 이게 카드 뉴스, 그 카드 뉴스, 이걸 그냥 광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존 게시물 광고입니다. 자,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광고 만들기로 하면은 페이스북 페이지 어떤 계정으로, 어떤 계정 이름으로 나가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보험 상품이야. 그러면은 보험나라라는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지로 할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월부자 연구소, 월부자 연구소라고 제가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이름으로 어떻게 광고가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럼 월부자 연구소로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계정으로 이제 광고가 표시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으로도 제가 광고를 나가게 아까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뭐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인스타그램은 내가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선택한 페이스북 페이지 월부자 연구소에 기존에 연동되어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타납니다. 네, 그 계정으로, 즉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우리 소미선 대표님, 소미선 실장님,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으로 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광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페이지 세팅에서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페이지와 연결된 인스타그램 계정 이걸 갖다 만드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식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이거는 트래픽으로 했을 때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요. 트래픽 중에서도 메신저로 했을 때는 컬렉션이 나오질 않고 내가 어떤 것들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광고 형식은 4가지만 나오기도 하고 뭐 5가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번 광고는 나는 동영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동영상. 단일 이미지는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흔히 많이 봤던 광고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고 어떤 설명이 있고 누르면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단일 이미지 방식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나는 상품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을 다 같이 홍보하고 싶어요. A라는 상품의 이미지를 누르면 A라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가고 B라고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누르면 B라고 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주로 슬라이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단일 동영상 방식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캔버스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굳이 이 부분에 단일 동영상에는 캔버스 추가하지 마시고요. 단일 이미지에도 캔버스는 아직까지 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많진 않습니다. 캔버스는 모바일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딱 눌렀는데 이 캔버스 화면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설명을 보고 내가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또 찾아가려면 뭐 그 캔버스 안에다가 설정해 놓은 뭐를 또 눌러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캔버스를 갖다가 통해서 광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들을 아직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캔버스는 우리 다음에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자, 단일 동영상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밑에 내려오셔서 내가 광고하고 싶은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저도 동영상이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요? 자, 한번 제가 동영상 하나를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네. 카카오톡 비디오 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용량이 혹시나 길면 자, 올라오죠. 이렇게. 즉 보여질 영상, 광고에 표시돼서 보여질 영상 하나를 갖다가 업로드를 하시고요. 영상을 만드실 때는 옆에 있는 여기 동영상 추천 보면 다 나옵니다. 권장 길이는 뭐 지금 보면 최대 15초. 왜 15초냐면 그냥 권장 길이인 거예요. 그리고 권장 화면 비율 세로 4:5를 권장한다. 동영상 사양이 좀 이래야 된다. 라는 건데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내가 인스타그램에도 내가 내고 싶다. 60초 이하로 만드셔야 돼요. 페이스북에는 뭐 240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6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도 광고를 같이 내고 싶으면 60초 미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 동영상의 썸네일을 선택해 주세요. 즉 첫 번째 화면
자, 한번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할 텐데요. 자, 페북 광고에는 광고 이미지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비율이 과다하면 광고의 도달을 일부러 낮추거나 광고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미지 내에 텍스트의 비중이 20%를 넘으면 아예 광고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20%일 때 20% 정도의 텍스트 비중을 가질 때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50% 정도일 때가 도달률이 조금 떨어지고 80%가 넘으면 광고 자체가 진행을 안 됩니다. 하다가 다 끊겨요. 즉 광고가 거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에도 이런 텍스트의 비율을 따집니다. 왜 동영상에 자막이나 글씨 많은 그런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올린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 하나 거기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봅니다. 지금 여기 텍스트들이 있네요. 이렇게 January 25, 뭐 2018년도 언제 했대. 즉 이 텍스트의 비율이 여기 있는 이 텍스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지만 심사 과정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동영상을 넣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 미리 보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볼게요. 아까 보험나라라는 걸로 이름으로 광고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페이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나라가 나왔고요. 밑에 동영상을 넣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아직 광고의 형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지금 이 광고의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 URL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웹사이트 URL은 넣으실 때 반드시 상세 페이지 혹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좀 디테일한 걸 넣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 그냥 우리 쇼핑몰 몰 주소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www.뭐뭐뭐.com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이 있어? 라고 딱 눌러서 들어갔더니 그 상품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가 다 나오는 거죠. 전체 상품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그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되게 불편하고 솔직히 말해갖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에 모든 주소를 넣으시고요. 밑에 지금부터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구, 첫 번째 들어가는 문구는 보통 광고 상단에 보여지는 이 문구인데요. 문구는 저는 5줄을 넘지 말라고 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5줄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페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게 나오죠. 뭐 계속 보게 하려면 더 보게 하려면 그 희미한 뭐 더보기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또한 되게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5줄 이내로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하면 더보기라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딱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말이 많아. 그러면 핵심적인 단어를 5줄 안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이렇게 긴 이야기들은 밑에 5줄 밑으로 갖다 연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문구를 1, 2, 3, 4, 5까지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광고에 나타나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고요. 밑에 제목이라고 있는데 가면 이 제목은 뭐냐? 지금 동영상을 넣었을 때 밑에 보이는 동영상 썸네일 밑에 보이는 여기 봄신상 짱구 잠옷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에요. 자, 잠옷을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강의 세미나 참석 무료 특강이라고 써볼게요. 자, 아까 제가 URL을 뭐를 집어넣었냐면 스마트 스토어팜에 있는 어떤 상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뭐였냐면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동영상을 넣었고요. 문구도 전혀 다른 걸 넣었고 제목도 무료 특강이라고 넣었어요. 또 밑에 내려가면 행동 유도라고 해서 무료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말합니다. 자, 꼭 그러면 이 현재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광고 중에서 꼭 그 버튼을 눌러야지만 아까 우리가 위에 설정해놨던 URL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아까 무료 특강이라 되어 있는 이 제목 페이지 혹은 영상 플레이가 다 되고 났을 때 그 영상 플레이가 다 되고 난 후에 또 어떤 랜딩 페이지 혹은 이 영상을 갖다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에 가득 차게 영상을 플레이하면 이 동영상 아래쪽으로 랜딩 페이지가 자동 로딩이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 즉 분명히 나는 A라고 하는 상품을 갖다가 누르면 들어가게 했지만
겉모습은 전혀 다른 것들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동유도 버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더 알아보기, 뭐 예약 요청하기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한번 이런 것도 해볼게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넣으면 저 화면에 보여지는 행동유도 버튼이 다운로드라고 바뀌었는데요. 자, 저 광고를 만약에 누가 봤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다운로드를 눌러도 어디로 가냐면 아까 위에 우리가 설정해놨던 그냥 그 웹사이트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요. 즉 겉으로 표시되는 것이 행동 유도 버튼이 뭐라고 표시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무난한 건 더 알아보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의하기, 뭐 지금 구매하기, 지금 신청하기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라고 우리가 행동 유도 버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링크 표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스토어팜에 있는 어떤 상품을 갖다 제가 넣었는데 여기다가 www.google.com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 미리 보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google.com. 근데 이거 누르면 구글로 가나요? 아니죠. 원래 우리가 설정했던 URL인 스토팜의 어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링크 표시 또한 가짜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을 수 있고요. 뉴스피드 링크 설명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보면은 뉴스피드 링크 설명은 아까 넣었던 제목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아래. 자, 이 링크 표시는 가급적이면 전 뺍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피드 링크 설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여기다 뭐라고 넣냐면 상품 이름을 넣고 상품 가격을 넣는다거나 하는 눈에 띄게. 왜 이 아래쪽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상으로 가게 되죠. 위에서부터 내가 뭐 쭉 올리다가 이거 영상이네? 라고 보면서 시선은 위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보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뭐 페이스북 픽셀 저는 끌게요. 픽셀은 오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광고의 디자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1, 2, 3, 4, 5대 있고 보험나라라는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눌렀을 때 영상은 전혀 다른 거고 또 무료 특강 마감 임박 잔여 좌석 5개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요? 스토팜의 특정한 상품, 즉 내 마음대로 광고가 보여지는 양식, 즉 겉모습 포장재를 다 이 안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내가 만든 게 어디에 나타나나요? 이 광고는 광고 관리자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페이지에 이 광고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비공개 게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정해놓은 타겟에게만 이 광고가 보여지도록 하세요라고 지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봐요. 본인도 이 광고를 실제 페이스북 뉴스피드 안에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미리 보기를 갖다가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세팅이 다 끝났어. 아직 이제 검토하기 직전인데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여지지? 물론 여기 모바일 뉴스피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내 핸드폰, 내 스마트폰에서 직접 보여질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미리 보기 옆에 끝으로 가시면 정사각형 박스 안에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요. 그걸 누르시면 페이스북에 알림 보내기라는 걸 누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바일 광고 미리 보기 신성수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페북을 열어 광고 미리 보기를 확인하세요.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서 페이스북에서 네, 알림이 왔을 거예요. 하나. 그 알림을 눌러 보시면 내 핸드폰에서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실제 이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보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영상을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한 번 더 따닥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바꾸면 위에서는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아래서는 이 동영상, 즉 이 광고를 봤을 때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가 아래쪽으로 랜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 광고가 되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되게 효율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의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한 번쯤 확인한 후에 바로 어떻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즉시 광고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방금 네가 어떤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의 타겟과 그리고 그 광고의 컨텐츠가 페이스북의 광고 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이미지 혹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모두 완료가 돼야지 광고가 시작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광고를 갖다가 딱 해서 켜놓고 나면 광고 관리자 안에 이 캠페인 안에 방금 만들었던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2018년 0325 4월 세미나 모집이라는 광고가 있고 지금 예약됨으로 돼 있죠. 왜냐면 26일 내일부터 광고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연습한 거죠. 연습한 거라서 이거는 실제로 광고가 안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면 다른 데가 아닙니다. 캠페인에서 이 광고를 갖다가 옆으로 밀어서 딸깍 이렇게 끄시면 이 광고는 꺼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광고를 끄고 나면 나도 광고 세트에는 그리고 광고 캠페인에는 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시려면 여기 광고 세트에서도 끄시고 아까 우리 독서관심 40대였고 광고에서도 끄시고 이렇게 다 끄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해요. 캠페인을 끄면 간혹 페북에서 에러가 나서 캠페인 쪽에선 껐는데도 광고 세트나 광고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광고를 끄지 않아서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를 제가 한 2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습했던 것들은 캠페인에 들어가서 끄고 해당 캠페인의 광고 세트, 해당 캠페인의 광고에 들어가서 연습한 것들은 다 꺼놓고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좀 결제해야 될 금액 카드 한도가 다 돼가지고 결제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미결제 금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이거 결제하셔야 돼요. 그게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우리가 광고 세팅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가 광고를 갖다가 세팅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광고 관리자에 의한 기본적인 광고 실습 1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비공개 게시물로 광고를 갖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든 광고는 누구한테만 보여진다라고 했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타겟들만 보여진다라고 했었는데 이 비공개 게시물인 광고를 내 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함으로써 공개 게시물로 바꾸는 것 이걸 하나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5단 타겟 중에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맞춤 타겟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 이 2가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1시간 넘게 우리가 광고 세팅을 한번 쭉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서 계속 연습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해보셔야지 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